네, 장면 연구와 연기 1, 1주차 강의 2교시입니다. 2교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교시 수업 때 저도 이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다들 건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두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 거죠? 봄이 다가와서 날씨도 따뜻한데 이 밖에 자주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이 끔찍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여러분 조금 답답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거, PC방이나 이렇게 밀폐된 곳 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길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야, 빨리 가버려라. 멀리 가서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1교시에서 얘기한 대로 이번 2교시에는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게요. 사실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토론해 볼 만한 것들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1교시에서 말한 것처럼 배우에게 있어 연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짚어보고 그것을 좋은 연기를 향한 출발점으로 삼아볼까 해요. 자, 여러분은 연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기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후 3교시에 다루게 될 연기는 정답이 있는가? 와도 연관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찬찬히 잘 들어주세요. 연기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왜 연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연기란 무엇인가도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에 지금은 AI와 인공지능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이 하는 예술인 연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사회적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연극가 가서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대부분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과 계속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식탁에 딱 앉으시더니 얘 이리 와봐라. 그래, 도대체 연기가 뭐냐? 이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연기란 무엇인가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일단 반은 넘어오신 거죠. 아무튼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입시 심사 때 가끔 수험생들에게 연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요. 나 자신을 깨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연기는 제 인생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학생도 있고요. 많은 대답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아까 1교시에서 우리가 이번 온라인 수업의 의미를 개념 정립에 두어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 자신의 감상이나 사회적 의미보다는 연기의 기본 정의와 개념을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구체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연기라는 단어를 일명 초록창에 쳐보면 연기의 사전적 의미가 나오는데요.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왠지 우리 세계의 언어 같지가 않고 조금 어색하게 들리죠?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언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기란 곧 역할을 창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연기란 작가가 써놓은 극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인물을 보는 사람이 믿을만하게 창조해내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연극 관객, 영화 관객, 드라마 시청자 등 매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연기의 정의를 알겠나요? 연기란
역할을 창조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이때 배우는 분석, 직관, 상상, 믿음, 신체 훈련 등의 여러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역할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지금 한글과 뭐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없애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좀 다시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연기란 역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로 배우, 나 자신이죠. 배우가 역할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그래서 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글쎄요, 여러분 중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라는 기구를 따로 배워야 되고 화가도 어떤 수단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붓이나 뭐 캔버스, 물감 같은 것들요. 그렇지만 연기는 그냥 나로 하면 되니까 나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나로 하면 되니까 다른 예술보다 좀 수월한 거 아닌가?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교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다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화나 드라마, 연극 이런 거 볼 때 가끔 너무 형편없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배우가 됐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피로하죠. 누구나 다 연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연기를 잘할 수는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는 연기의 범주가 아니라 잘하는, 적어도 배운 사람의 연기를 하는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연기는 배우인 나를 사용해서 역할을 창조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 라는 의미가 생기겠죠, 의문이. 그럼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앞에서 연기란 작가가 써놓은 허구의 인물, 즉 극중 인물 역할을 말하는 거죠. 이 역할을 관객이 믿을만하게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관객이 믿을만하게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믿을만하다는 건 뭔가요? 배우가 그 인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역할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요. 즉 배우가 역할, 극중인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울 수가 없죠. 딱 들어봐도 어렵겠죠. 햄릿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아르까지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바냐 아저씨로 전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가 역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연기는 역할 창조다. 이 말은 배우가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창조라는 말이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기, 역할 창조는 역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연기 수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어야 할 주제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배우가 그 배역 자체일 때가 있어요. 주로 아역 배우들이 그래요. 최근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동백꽃 필 무렵의 필구. 그냥 배우 자체가 필구예요. 뭐 역할 창조할 필요도 없어요. 외국의 경우는 여러분 예전 영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케빈. 그냥 그 케빈도 그 배우가 그냥 케빈 같아요. I am Sam이라는 영화에서 다코타 패닝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 역할로 아주 큰 인기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역 배우로 성공한 친구들이 좋은 성인 배우로 성장하거나 거듭나는 일이 사실 드물어요. 나홀로 집에서 케빈 역할을 맡았던 맥컬린 컬킨도 그랬고요. 다코타 패닝도 어렸을 때 명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필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아역 배우가
그 역할 자체처럼 보이는 거는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연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한 역할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감성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극중 인물하고 자신을 그냥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동일시한 거지 역할을 정교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역할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배움이나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아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좋은 연기자로 거듭나기 어려운 거예요. 배역 그 자체인 배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배역이 있나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극중 인물은 실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극 속에서만 살아있는 허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을 극중 인물, 그러니까 역할로 전환시켜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연기예요. 역할로 전환을 잘하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배우가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할 창조는 일상의 내가 극중 인물을 맡아서, 그러니까 역할이죠. 다시 얘기해서 역할 창조는 일상의 내가 극중 인물을 만나서 일상의 내가 아닌 존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이때 배우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일상의 나를 압도해서 극중 인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기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할 창조를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 연기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에요. 자, 상상력이란 말 여러분 연기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역할 창조, 극중 인물로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기의 수단은 상상력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할은 작가가 써놓은 허구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상상력. 배우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배우가 어떻게 상상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배우의 연기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상상력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다뤄져야 될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연기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사실은 상상력보다는 정서기억이죠. 아, 드디어 또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왔나요? 정서기억. 자, 정서기억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역할을 창조할 때 내 자신의 경험에 의한 정서적 기억,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해서 얻어진 감정, 느낌 이런 거를 역할의 창조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을 나한테 대입시켜 본다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요. 트레플레프의 경험을 나의 경험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니나의 실현의 경험을 나의 실현의 경험에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러한 정서의 기억이 역할 창조에 효용성이 있을까요? 예상하셨죠? 답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 자, 정서의 기억은 역할 창조에 유용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알아왔던 상식과는 좀 다르다고요? 정서 기억을 많이 활용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를 믿으시고 이 정서 기억이 왜 안 좋은 것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질 거니까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역할 창조에서 정서의 기억은 좋은 연기의 수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극중 인물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극중인물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경험했던 감정을, 내가 경험한 경험을 활용하나요? 아니잖아요. 극중인물은 내가 아니고 허구의 인물이고 내가 창조해야 할 인물인 거죠.
극중인물도 물론 나처럼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랑도 하고 위기를 맞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요. 극중인물의 인생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뛰어넘어요. 내가 아무리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귀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죽인 다음에 어머니와 산다거나 그래서 내가 복수를 위해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사랑했던 여인이 유명 작가랑 만나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아이도 잃고 그녀가 어느 날 밤 너무 초라하게 내 서재로 숨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또 그 여자를 보내고 권총으로 자살하고 이런 극적인 삶을 살기가 쉬운가요? 그리고 설사 그런 비슷한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중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정서의 기억을 극중 인물에 대입해서는 역할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배신을 당하지만 그 배신은 리어 왕과는 다르고요. 나도 시련을 당하지만 오피리어와는 다른 시련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창조할 때는 나의 정서적 기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서 극중 인물을 인식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서기억, 이모셔널 메모리가 왜 역할 창조에 좋은 활용 수단이 아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혼란스러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연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연기를 배우면서 연기 선생님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거죠. 너라면 어떻겠니? 너는 실현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너는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만큼 화가 났니? 그때를 떠올려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기억으로 역할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고요. 왜 틀린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정서기억의 개념이 그럼 뭔지 우리가 한번 또 정확히 알아봐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게 왜 좋지 않은지, 틀린 연기 방법인지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요. 자, 정서기억이란 배우인 나의 고유한 정서적 경험을 극중 인물의 정서에 대입해서 극중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리 스트라스버그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리 스트라스버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기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메소드 연기라는 말 있죠? 이 메소드 연기라는 말이 이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서기억과 함께 이 메소드 연기도 지금 현재에서는 좋은 연기 방법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어요. 사실 기자들이나 매스컴에서 연기나 배우를 언급할 때 뭐 메소드 연기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정말 연기나 연극에 대해서 뭘 모르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메소드 연기라는 건 뭐냐면 소위 극중 인물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모든 인물을 나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인 내가 극중 인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극중 인물을 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좀 그럴듯한 방법 같지만 사실은 틀린 방법이죠. 극중 인물은 나의 자취방, 나의 기숙사실을 뛰어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나의 때 묻은 이불과 공기로 덧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배우는 나를 벗어나서 극중 인물로, 역할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는 정서기억의 방법을 활용해서 역할을 나로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역할로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답게 메소드 연기라는 말은 싫어하고 메소드 연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자, 이렇게 리 스트라스버그의 정서기억은 극중인물의 감정을 배우의 과거 경험에 의해 자극된 비슷한 감정으로 대체를 해서 극중인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좀 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햄릿은 작은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귀에 독약을 넣은 걸 알고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이런 끔찍한 경험 있나요?
또 오피리어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잔인하게 굴어서 오피리어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나도 예를 들어 전 여자친구가 싫어져서 괜히 그 여친 앞에서 막 도라인 척을 해갖고 여자친구가 막 진절이 나게 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햄릿이 하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잖아요. 실현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침 내가 엊그제 실현을 당했다면 오늘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겠죠. 하지만 나는 연애해 본 지가 꽤 오래돼서 잘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나는 눈물 나는 사랑하는 연기는 못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배우인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극중 인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정서기억은 왜 좋지를 않냐면요. 정서기억을 활용을 하면은 내가 역할에 필요한 내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을 자극하느라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꺼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현당한 기억, 강아지 잃은 기억, 그 다음에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던 기억, 차별당했던 기억, 이런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역할에 사용할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트라우마가 반복 자극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괴로움으로 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역할 창조는 정서기억이 아니라 상상력을 활용해야만 살아있고 오히려 믿음을 줄 수 있는 역할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서기억이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연기 연습을 처음 하는 초보 연기자에게는 아주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감정의 자극을 억누르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는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부모님께 대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연기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사랑했던 강아지가 죽었던 때라든지 언니하고 나를 차별했을 때 내가 받았던 서러움이라든지 나의 꿈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던 부모님을 떠올린다든지 하면은 억눌렸던 감정을 발산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초보 연기 때 나한테 이렇게 억눌려 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데 쓰는 거지 역할 창조에는 절대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정서기억이 역할 창조할 때 왜 좋지 않은 방법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사실 정서기억은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인위적인 연기를 하지 않고 무대에서 진실한 연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한테 진정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연기 연습 방법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스트라스버그가 이 훈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만의 연기 훈련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배우가 역할을 창조할 때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반복 자극해서 만들어낸 감정을 극중 인물의 감정에 이렇게 대입해도 대체해도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굳이 나의 과거 경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극중 인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기억해서 괴로워야 하느냐고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굳이 과거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초보 배우도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과거의 기억이죠. 그 기억에 의한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기억은 연기 방법으로 역할 창조에 좋은 연기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기란 역할 창조다. 하나보단 조금 많네요.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기란 역할 창조다. 역할 창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상상력이다. 역할을 나로 가져오지 말고 내가 역할로 전환해라.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 3교시에 연기에는 정답이 있는가? 이걸로 다시 만나요. 자, 1교시에는 퀴즈를 여기에 적어 놓지 않았었는데 2교시에는 아예 여기에 한번 적어 놓을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연기란 무엇인가? 자, 조위에 답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거에 답이 있어요. 연기란 역할 창조다. 역할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상상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역할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3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